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일하는 사람을 더 투입했는데 이상하게 일이 더 느려지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오늘 바로 그 미스테리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볼 겁니다. 빠른 코드를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적, 캐시 일관성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많은 프로그래머들을 골치 아프게 했던 문제인데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꾼이 많아지면 일이 더 빨리 끝나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컴퓨터 세상에선 가끔 정말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자, 바로 여기가 사건 현장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 CPU 코어가 각자 자기 일만 할 때는요, 와, 성능이 그냥 쭉쭉 올라가요.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데이터 하나를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코어를 추가하면 할수록 성능이 그냥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CPU 속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 볼까요? 우선 CPU가 정보를 어떻게 가져와서 처리하는지 그 기본적인 방식부터 알아봐야겠죠. CPU 코어도 똑똑해서요. 일을 빨리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각자 자기만의 개인 비서 같은 걸 둡니다. 이게 바로 캐시라는 건데요. 일종의 초고속 미니 메모리인 거죠. 요리사로 치면 매번 저 멀리 있는 큰 창고까지 갈 필요 없이 자주 쓰는 양념들을 바로 손 닿는 곳에 작은 선반을 두고 쓰는 것과 똑같아요. 훨씬 빠르겠죠? 자, 그럼 얼마나 빠르냐? 이 표를 보시면 와,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에론 캐시는 0.5 나노초인데 저 멀리 있는 메인 메모리는 100 나노초예요. 이게 무려 200배 차이입니다. 200배. 바로 옆 선반에서 꺼내는 거랑 저기 동네 마트까지 뛰어갔다 오는 거랑 비교하는 수준인 거죠. 캐시를 왜 쓰는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 이 캐시가 여러 명의 일꾼, 즉 여러 코어가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팀원 여러 명이 구글 독스 말고 각자 자기 컴퓨터에 워드 파일 복사본을 저장해서 공동 작업을 한다고 쳐봐요. A가 뭔가를 고쳤어요. 그럼 B랑 C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죠? B가 가진 파일은 이미 옛날 버전이잖아요? 이런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 야, 우리 모두 항상 최신 버전을 보도록 규칙을 정하자. 이게 바로 캐시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CPU들은 아주 똑똑한 규칙을 만들었어요. MESI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데이터마다 꼬리표를 붙여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나만 보고 있는 원본이야. 이거 여러 명이 같이 보고 있네. 내가 방금 이걸 고쳤어. 내 거가 최신이야. 그리고 방금 누가 고쳤다고 연락 왔네. 내 건 이제 옛날 거니까 갖다 버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상태를 표시해서 교통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터지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코어 1과 코어 2가 똑같은 데이터를 읽어갑니다. 그럼 둘 다 shared, 즉 공유 중 꼬리표를 붙이겠죠. 근데 갑자기 코어 1이 그 데이터를 수정해요. 그럼 자기 꼬리표를 modified, 내가 수정했음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코어 1은 즉시 모든 다른 코어들한테 소리를 질러야 해요. 야, 내가 이거 바꿨어. 너희들 갖고 있는 거 다 쓰레기야. 그럼 이 방송을 들은 코어 2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가 갖고 있던 데이터를 invalid, 무효 처리하고 그냥 버려야 합니다. 바로 이 과정, 이 소리 지르고 버리는 과정이 쌓이고 쌓여서 성능을 갉아먹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이 무효화라는 메시지가 바로 우리 이야기의 진짜 악당입니다. CPU 내부 통신망에 끊임없이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거죠. 코어가 많아질수록 이 소리 지르는 애들도 많아지고 버려야 하는 데이터도 많아지니까요.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 이상한 그래프, 코어를 늘렸는데 성능이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CPU 칩 하나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였어요. 이것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요즘 쓰는 고성능 서버들은 어떨까요? CPU 칩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박혀 있거든요. 그럼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이런 구조를 누마 아키텍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CPU마다 자기 전용 메모리를 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 강력하죠? 근데 이제는 옆방에 있는 동료가 아니라 아예 옆 건물에 있는 다른 팀이랑 문서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건 뭐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웃 CPU의 캐시는 당신의 메인 메모리보다 더 멀리 있다.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바로 내 책상 위에 있는 책보다 옆 사무실 동료 책상 위에 있는 책이 더 멀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시간을 재보면 200 나노초 이상이 걸립니다. 아까 우리 메인 메모리에서 데이터 가져오는데 100 나노초 걸린다고 했죠?
그것보다 2배나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차라리 옆 건물까지 가서 물어보고 오느니 그냥 우리 건물 창고에 가서 새로 가져오는 게 더 빠른 황당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문제의 원인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어떻게 하면 이 골치 아픈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우아한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바로 결합트리라는 아이디어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모두가 한 명한테 소리치지 말고 우리 계층을 만들어서 보고하자. 자, 예를 들어서 8개의 코어가 하나의 숫자를 동시에 1씩 늘리려고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기존 방식대로라면 8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난리가 나겠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그림으로 보시죠. 보세요. 8개의 코어가 꼭대기에 있는 최종값에 직접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중간 관리자한테만 보고를 합니다. 저 1 더할게요 하고요. 그럼 그 중간 관리자는 자기한테 보고한 애들 걸 모아서 우리 팀은 총 2 더할게요 라고 계산해 두는 거죠. 그리고 그 보고들이 나무를 타듯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중간 관리자는 그 위 상급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결국 맨 꼭대기에 있는 최종 보스는 딱 한 번만 보고를 받게 되는 거죠. 네, 총 8이 더해졌습니다. 이렇게요. 어때요? 8번의 충돌이 일어날 뻔한 일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딱 한 번의 업데이트로 끝났죠. 교통체증이 사라진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이게 그냥 컴퓨터 내부의 복잡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표가 핵심을 보여줍니다. 결합 트리처럼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복잡한 락을 걸고 순서를 정하는 비용, 이게 한 25나노초 정도 든다고 해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뒀다가 하드웨어에서 캐시 충돌이 꽝 하고 터지면요. 그 비용이 200나노초가 넘어요. 거의 10배 차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드웨어의 벌금이 우리가 코드로 해결하는 수고로움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빠른 병렬 코드를 짠다는 건 그냥 자, 1 나눠서 하세요 하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일꾼들이 서로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 보이지 않는 비용을 이해하고 그 소통을 최소화하도록 판을 짜주는 것.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하드웨어의 구조를 이해해야만 진짜 빠른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죠. 혹시 다음에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느리다면 한 번쯤 이 캐시 일관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코드 속 로직이 아니라 CPU 코어들 사이의 이 조용한 비명 때문에 느린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과연 우리 컴퓨터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어떤 비밀스러운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